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음 발표를 하게 된 HB 스미스의 현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AWS SAM으로 백오피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IAC로 AWS 리소스를 관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왜 제가 서브레이스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 AWS SAM과 IA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은 저는 데브옵스 전문팀인 HB 스미스에서 개발자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조직과 생산성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왜 서브레이스를 제가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백오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검색을 해보면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사내 혹은 이제 파트너사들과 함께 사용하는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있던 곳이 이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파트너들하고 협업할 것도 많고 내부적으로 좀 이제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 니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워커들도 있었고 되게 백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API 서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존 인프라의 문제점이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제 표현한 게 하나의 서버에 여러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다 몰아넣은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있던 곳이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사실 서버를 좀 분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하면은 이제 한 서버에 이제 여러 의존성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한 서버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운영이 사실상 이제 거의 중단되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백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하면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장애가 있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되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EC2를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당 이제 EC2를 하나씩 이렇게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백오피스 특성상 간헐적으로 좀 요청이 발생하고 또 많이 또 발생할 때는 피크 튀는 수준으로 또 갑자기 확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EC2에 저렴한 타입을 쓸까 했다가 이제 이런 컴퓨팅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2 얼리미티드 옵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한데 이때는 그 옵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한 대에 한 어플리케이션을 두기에는 리소스 낭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요청도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고, 요청이 사실 많든 적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관리해야 되는 서버는 또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서버리스인데요. EC2 대신에 AWS 람다를 사용하면 제가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리할 서버가 없었고 종량제 과금이어서 이 람다를 여러 개 만들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비용 자체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이제 워커를 몇 개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람다가 프리티어가 월 100만 건에 달하도록 이제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커를 몇 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한동안은 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확장성과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AWS 람다에 대해서 SLA를 지원해서 99.95%의 가용성을 보장하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정도 비슷한 수준의 가용성을 만약에 이제 충족시켜야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람다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버리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하면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리스 이제 하려면은 뭐 코드 거의 뭐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AWS 람다의 제약 조건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아주 약간의 수정만으로 가능한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전에 서버를 이제 Node.js의 익스프레스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했는데요.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서버리스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름이 길어서 보통 이제 ASE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만약에 API 서버를 서버리스로 만든다고 하시면은 이제 세 단계만 사실 거치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노드 익스프레스 앱에 ASE를 미들웨어로 추가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람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거기에 API 게이트웨이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 세 단계면은 사실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나는 거랑 다름이 없고요. 유의하실 점은 익스프레스 코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지 환경 자체가 사실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WS 람다는 아마존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맥이나 윈도우에서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운영과 개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종속적인 언어거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노드만 예를 들더라도 네, 람다에서 모든 노드 버전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드 버전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로컬에서도 이제 ASE를 쓰면 로컬에서도 이제 원활하게 실행이 가능하신데 이제 로컬에서만 테스트하고 배포하실 때 뭐가 안 돼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이제 로컬하고 다른 점이 이제 AWS에 올리면은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앞에 API 게이트웨이의 존재를 좀 이제 망각하고서 좀 한참 동안 좀 헤매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WS 람다 덕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가 됐고 여러 서버를 제가 관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너무 간단해서 좀 불안했는데 마침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프론트엔드 웹까지 람다에 다 옮겨놨었는데요. CSS나 JS 등의 정적 파일들도 이제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람다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비용이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들을 다 S3에 이제 올리는 작업을 했고요. 이후에 새로 만드는 웹페이지들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스태틱 웹 호스팅을 이용해서 서버 없이 프론트엔드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람다의 호출이 너무 많아서 MySQL이 한번 죽은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프로덕션 DB는 아니었고요. 이게 Resolved Concurrency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동시 실행되는 개수를 좀 제어를 해서 커넥션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커넥션 기반 DB는 서버리스 스택하고는 좀 약간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API 기반의 좀 DB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ySQL 커넥션 기반의 DB를 쓴다고 하더라도 API 기반으로 랩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요. 람다는 그 루트 밑에 템프 폴더 외에는 모두 다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해서 S3로 올리도록 수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에서 페이로드 사이즈 리밋이 있는데 이제 너무 큰 이미지를 올리다 보니까 이 리미테이션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해서 사인드 URL을 통해서 직접 S3로 올리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느낀 장점은 종량제 가격 정책 덕분에
서버를 부담 없이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었고요. 프리티어도 굉장히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문제를 벗어나서 제가 코딩만 하면 됐었고 트래픽 같은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도 쉽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커넥션이 너무 연결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량을 제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정된 사용량을 넘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이제 차단을 해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생성된 람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살짝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노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도 그 요청을 커버하지 못하면은 502 에러만 이제 발생시키고 인프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502 에러가 좀 약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이제 판단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리졸브드 컨커런시를 좀 올리는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점은 서브레이스 스택들이 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적합한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약사항이 있다면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해서 그것으로 이제 우회가 가능한지 우회하는데 어느 정도 공수가 들어가는지 등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로 사용을 하신다면 AWS 람다뿐만 아니라 AWS API 게이트웨이의 제약사항도 이제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라고 해서 이제 항상 사실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의 개수나 뭐 실행 시간, 메모리 등에 따라서 EC2보다 사실 과금은 더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단순히 빌링에 얼마 찍히는지만 고려하지 마시고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는 이점들까지 좀 같이 비용으로 추산해서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WS SA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버리스를 위해서 뭐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나 뭐 자파 등 이제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이제 AWS SAM을 선택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좌측에 보이는 이제 귀여운 다람쥐가 SAM인데요. SAM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 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래 지속 가능할 것 같은지, 두 번째로 레퍼런스가 많은지, 세 번째로 배우기가 쉬운지를 고려합니다. AWS SAM의 경우 AWS에서 직접 이제 오픈소스로 관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서드파티 프레임워크보다 더 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AWS SAM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문서가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자료 찾는 것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관련 리소스들을 간소화해서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SAM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보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이제 스택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AWS SAM의 스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되게 심플하게 대체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예시로 적은 게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관리하면 이렇게 되게 많은 리소스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많이 복잡하고 저도 SAM 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셔너 한때는 이제 관리를 해봤었는데 처음 봤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AWS SAM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리소스로 API 게이트웨이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서버리스 스택들을 간소화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SAM은 전용 CLI도 제공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디펜던시 인젝션을 위한 이제 이벤트 페이로드를 생성할 때도 이제 스켈레톤을 만들어주는 옵션도 있고요. 람다 이미지만 인보크하거나 API 게이트웨이와 같이 묶어서 API를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 외에도 패키지하거나 배포하거나 로그를 확인하거나 템플릿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등의 커맨드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과의 이제 호환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기존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약에 쓰고 계셨으면은 위에 이렇게 트랜스폼 구문만 추가해 주시면은 기존에 쓰던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제 템플릿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AWS SAM은 지금도 PR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제 활발한 프로젝트고요. AWS 랩스 GitHub에 가보시면 이제 많은 샘플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샘플 프로젝트 대부분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SAM을 이용한 이제 예제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또 이제 쉽게 예제를 접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래 슬랙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M 개발자들의 이제 슬랙 채널인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만약에 좀 잘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IAC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IAC를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코드로 만들고 인프라를 문서화하고 버전을 관리하고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SAM을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리소스들을 코드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수가 좀 더 적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뭐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만 좀 바꾸면은 다른 계정에서도 동일한 세팅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이제 서버 세팅을 좀 재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버리스 스택들은 사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IAC 하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IAC 도구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뭐 AWS CLI, 뭐 테라폼, 뭐 엔시블 등이 있고요. 그 중에 저는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AWS에서 이것도 직접 지원을 하고 템플릿 기반으로 리소스를 관리한다는 그런 컨셉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IAC는 3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다시 부숴도 언제든지 똑같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IaaS를 통해서 우리가 OS 레벨까지는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파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IAC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동일하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했던 것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제 VPC를 만드는 것을 먼저 했는데요. VPC가 생각보다 이제 뭐 라우터나 뭐 서브넷 같은 것들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까다로웠는데 다행히 이제 레퍼런스가 그래도 많아가지고 쉽게 해결이 가능했고요. 람다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IP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NAT도 추가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VPC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ENI를 추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를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퍼블릭 IP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SAM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리소스들을 생성했는데요.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 S3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리소스들은 IAC 하기 전부터 이미 SAM을 사용할 때부터 이미 정의됐던 리소스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뭐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공수를 드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매트릭이나 알람 같은 것들도 필요해서 SNS랑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추가했고요. 이것도 사용하던 것을 그냥 재사용했습니다. 이제 SAM을 통합하고 배포해줄 CI/CD가 필요했는데요. AWS에서는 이제 이것조차 IAC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GitHub을 연결해서 이제 CI/CD를 구축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도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크론 잡으로 이제 람다에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있는 이제 로그들을 S3에 올리고
이제 그걸 아테나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스택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추가가 다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IAC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내부망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심지어 CI/CD까지 있는 이제 저만의 세트가 생겼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계정별로 이제 키만 박으면 독립적으로 리소스가 생성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뭐 스테이징 서버뿐만 아니라 뭐 개별적으로 리소스를 뭐 띄워보고 싶으면 저는 그냥 이제 IAM 계정만 발급을 해주면 됐고요. 개인에 맞는 컨피그만 각자 알아서 세팅을 하면은 바로 리소스를 띄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경험을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람다가 정말 저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AWS 샘을 통해서 심플하게 템플릿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위해서 스토리지를 쓸 일이 있으면 S3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됐고요. 스케일 아웃이 자유로운 람다에서는 커넥션 기반의 DB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AC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를 사실 재현한다고 고생하시는 그런 노력보다는 조금만 더 공을 들여서 코드로 관리하고 3R의 이점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를 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데브옵스 팀이고 현재 AWS 테크 파트너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신 QA를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잠깐 서버가 튀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동작이 안 된다거나 해서 뭐 연락드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말 서버에 명확하게 이제 문제가 있거나 비즈니스 로직을 뭐 잘못 이제 수정하셔서 패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초기 고객 사이 안에서는 이제 월 11만 원에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AWS에 대한 기술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세션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잠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